여러분 이런 거 인수하실 수 있겠어요? 1,000만 원 이상 남아요. 세금 떼도 1,000만 원 이상 남아요, 여기가. 와, 좋다.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적금틀입니다. 오늘은 어디 왔냐면요, 유튜버 사당살이님의 고시원에 놀러 왔습니다. 갑자기 고시원은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항상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33M2, 에어비앤비 이런 사업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 계속 상위의 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온라인 스토어도 위탁 판매부터 시작해서 제조로 넘어가서 브랜딩까지 가는 것처럼 이 공간 임대 사업도 33M2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고시원, 모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저도 33M2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위의 사업, 모텔이나 고시원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모텔은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이고 고시원은 약간 33M2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텔보다는 고시원이 좀 처음 시작하기에 더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고시원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33M2는 잘하지만 고시원은 완전 생짜 초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고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고시원계의 최고 사당살이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사실 여기 옆에 사당살이님 지금 계시거든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직접 배우시는 거예요? 네, 제가 사당살이님한테 직접 배우는 거고, 여기 지금 옥상이라서 햇빛이 되게 강하네요. 제가 직접 사당살이님한테 고시원 창업에 관련한 프로세스를 배워서 그 배우는 과정들, 저도 초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을 거고 틀리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컨텐츠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고시원 시작하실 때 제 컨텐츠 보시고서 충분히 사전에 공부하셔가지고 저랑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게 도와드리려고 컨텐츠를 한번 시리즈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삼삼엠스를 하고 고시원을 하면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이점이 많죠. 왜냐면 일단은 공간 대여라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구조를 익힌 거잖아요, 33M2로. 그리고 가성비 물품들로 놓잖아요. 고시원도 똑같아요. 고시원에 뭐 프리미엄 제품들을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가성비 물품들로 다 놓는 거기 때문에 야, 가성비로 해도 이런 게 되는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냥 33M2에서 곱하기 4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반개수가 그냥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반개수가 늘어난 만큼 투자해야 되는 투자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스텝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제가 아직 고시원에 대해서 공부를 실질적으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컨텐츠는 많이 봤는데 고시원 창업 프로세스는 어떤 건지,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스텝은 33M2랑 똑같아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거,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하는 거.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하고 임장 가고 계약하고 오픈하는 그 과정까지 한번 이 시리즈물로 쫙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당살이 부상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임대 거의 뭐 끝판왕격인 아, 예, 아, 예. 저도 네. 너무 영광스럽고 아, 예.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공짜로 배우러 온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내 돈 내산입니다, 이거. 이제 저도 컨설팅을 하신다길래 컨설팅을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뭐 33M2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전 33M2로 이제 고시원에서는 해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이더라고요, 물건. 물건. 아무리 뭐 이제 뭐 마케팅, 뭐 인테리어, 뭐 입지가 그쵸. 관리, 근데 이제 후단이 문제고 결국에는 33M2나 고시원이나 똑같이 입지가 제일 중요하네요. 입지 제일 중요하죠. 입지가 제일 네. 중요하고 그 입지 안에서도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33M2랑 좀 다른 점은 이런 건 것 같아요. 33M2는 그래도 매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 네이버 부동산에 뿌려지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시원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딱 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33M2는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전대차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것만 네, 받으면 할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물건으로도 할 수 있고, 일단 그 오피스텔에서 이미 33M2가 잘 되고 있다. 그럼 네. 거기다 한 개 더 낼 수 있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일 것 같은데 맞아요. 고시원은 일단 새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왜 그래요? 일단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만들기가 어렵군요. 네, 왜냐면은 이게 소방법이라는 게 점점 강화가 됐어요. 근데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들의 어떤 안전과 이런 거에 이제 네, 네, 영향을 네, 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고시원들은 복도도 폭이 좀 작고 네네. 방도 이제 뭐 창문이 이제 뭐 내창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방에 막 창문이 없거나 아, 예. 방에 창문이 보통 이제 밖으로 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복도로 네. 나 있고 막 이런 방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게 그 법이 강화돼가지고 아. 복도 이제 점점 넓어졌어요. 방도 모든 방에 창문이 있어야 되고 아. 창문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새로 지으려면 좀 비효율적이군요, 이게. 고시원을 새로 그게 창업하려면. 정확하신 게. 그래서 이제 새롭게 고시원을 창업하려면은 일단 그만한 상가가 있어야 돼요, 좋은 입지에. 아. 이제 한 80평에서 100평 이상 되어야지 이게 수익이 나오거든요. 네. 방이 한 20개 이상 넘어가야. 네. 일단 좋은 입지에 그런 상가가 별로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주도 오케이 해야 돼요. 근데 건물주가 고시원으로 이제 쓰게끔 하려면은 창문 다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 네네네. 그래서 그걸 썩 좋아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파트나 이런 건설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시설하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이제 뭐 건축사 쓰고 이런 게 비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신설을 해야 한다면 거의 기본 4억대 중반에서 5억이 되니까 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신설업자는 아니지만 1년에 한 20개 정도 간 넘는 네. 그 정도로만 고시원이 공급되니까 사실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인수하는 게 낫네요, 진짜. 네, 기존의 고시원들이 권리가 계속 유지되고 아. 이제 뭐 그 권리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상태입니다. 3,4M2는 그냥 집주인만 동의해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쵸. 이거는 소방법 통과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그쵸, 그쵸. 근데 그 소방법이 옛날부터 계속 강화가 됐다는 거죠. 맞아요. 옛날 거는 이제 그 옛날 버전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 그 허가권을 사는 거라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에어비앤비랑 거의. 똑같네요. 에어비앤비도 외도민 사업자가 연식 기준 안 네. 맞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옛날에 받아놓은 건 계속 유지되거든요. 네. 그런 거랑 똑같네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게 권리금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권리금 되는 네. 거죠. 아, 그렇구나. 확실히 진짜 이게 공간임대라는 게 공통점이 확실히 있고 3,4M2나 에어비앤비를 한번 하면은 이해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비슷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고 좀 여건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한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고시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고시원 권리금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투자 아이템은 아니지만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넘어온 사람들 많이 계시고 지금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고 또 환기하시는 분이 또 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입실자 관리라든지 뭐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도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동 대비 그래도 수익이 좀 나쁘지 않다. 여튼 뭐 저희 사당사리 쪽에 오신 게 너무 환영하고 저도 이제 저희 컨설팅의 첫 네. 번째 분이신데 아, 예, 이제 또 이런 맞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오셔서 좀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시너지 낼 수 있어 좋을 것 같고 처음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과예요. 성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4M2가 뭐 아무리 많아봤자 뭐 네. 고시원만 할까 여기. 근데 삼성일대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은 이제 투자금이죠. 투자금. 그쵸. 네. 투자금이 투자금과 가장- 회수 기간인데 맞습니다. 사실 고시원은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약간 2, 3억대 권리금이 들어가니까 2, 3억대를 넣고서 한 400, 500 이렇게 벌다가 나중에 혹시나 이제 팔더라도 그 정도 네. 권리금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 하면 이제 그래도 약간 네. 보수적으로 손해보지 않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정도 자본을 네. 사실 3,4M2를 뿌려놓는 게 전체 수익은 더 커지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이 조금 덜 하더라도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뺄 수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고시원을 할까 모텔을 할까 하다가 모텔보다는 고시원이 조금 더 모텔이 수익성은 더 높지만 손이 더 많이 가죠. 쪼개서 운영할수록 더 이제 손이 많이 가거든요. 수익은 올라가지만 네. 뭐 이제 뭐 청소도 이제 홍주 인원으로 뭐 밤낮으로 있어야 될 것이며. 그죠. 그래서 저도 원래 3,3M2 하다가 에어비앤비로 간 것처럼 고시원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텔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렇게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컨텐츠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VIP로. 근데 여기는 막아놔야겠네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인수하실 수 있겠어요?